나와라 최순실. 이번 주에는 드디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재벌기업 총수부터 이미 구속 기소된 최순실과 차은택 씨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를 받지 않은 김기춘 전 실장까지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모두 국정조사에 응할까요? 네, 저희가 그럼 6일과 7일 바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보시면요. 자, 바로 최순실 씨의 측근들이죠. 이 측근들이 과연 국정조사에 나올 것인가를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인물은 최순실 씨입니다. 그리고 차은택 CF 감독, 그리고 고영태 씨, 바로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죠. 이 고영태 씨, 그리고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바로 이 차은택 씨가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준다고 했다라고 말한 그 인물 아닙니까? 자, 이분들이 이번 주 7일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할까요? 아니, 현재로서는 네. 좀 불투명하죠. 네. 왜 그러냐면 다 출석 요구서는 받고, 특히 이제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병우 네. 전 민정수석은 왜 본인이 출타를 해서 안 받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 출석 요구서를 피해 갔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차은택 씨하고 최순실 씨는 이제 그렇죠. 교도관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 결단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순실 씨 그 변호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OX로 분명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의 경우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네. 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벌칙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행 명령도 중간에 또 한번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검찰하고 좀 얘기를 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걸로 네. 하면 그게 또 합법적으로 네. 피해가는 사유는 되거든요. 네. 아, 그런 게 검찰이 있어요? 거기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박준 변호사, 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변호사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최순실 씨 변호인이라고 그러면 왔어요. 이거 나가라 그러겠어요? 안 나가라 그러겠어요? 네, 제가 어렵죠? 최순실 네. 변호사라면, 네. 변호인이라면 안 나가는 게 맞죠.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차은택의 변호사라면 나갈 가능성이 그래요? 높거든요. 왜냐하면 왜 틀려요? 차은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좀 해명하는 예. 상황이고, 예. 최순실이나 뭐 안종범이나 정호성 같은 경우, 안종범 뺍시다. 하여튼 네. 최순실하고 좀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혐의를 계속 인정해가지고 조금 여론의 어떤 그걸 입으려 그러면 나가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또 증인을 못 믿겠어요.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까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불안해요. 아, 최순실 나가서 막 그렇죠. 엉뚱한 소리가 불안하겠죠. 아. 그러면 그냥 검찰 수사 받는 걸로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니, 상은재 근데 변호사. 그런데 국정조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이번 온다고 놔두나요? 네, 이번 국정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이고, 또 왜 중요하냐면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알 권리로 이 사태의 수사 등을 봐야 하는데, 실제로 일반 국민은 검찰 수사 를 하는 장면 자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나온 결과에 검찰이 하는 말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와 비슷한 조사 현장을 온 국민이 보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고, 이 현장에서도 저분들이 검찰에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진술을 실수 내지는 뭐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거있기 때문에 탄핵에 가는 과정에서도 특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물론 저도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순수하게 이분들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변호사라면? 아무리 변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네.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저분들은 이제 순수히 대응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 씨라든지 차은택 씨 같은 분은 사실 통지서도 받았죠. 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그냥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국회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 들어오기 전부터 최순실과 지금 나와 있는 국정조사 증인들에게 강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강하게 미리 지금부터 공표를 해서 압박을 해야 하고 그 압박 내용은 충분히 있죠. 동행명령장을 발송할 수도 있고 네. 또 출석을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시키겠다. 고발해서 이런 의지 표명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 청문회에서도요. 우리 왜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나와서 예, 예. 선서를 거부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서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어서 한참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나 그냥 그 죄를 받을래. 뭐 불출석이나 또는 동행명령 거부 같은 경우는 사실 벌금형도 없고요. 그냥 징역형입니다. 징역 5년 이하 징역인데 그렇더라도 그냥 이거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나와서 또 선서를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질문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안 하고 계속 모른다고 뭐 어쩌고 하는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증인들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안정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문고리 3인방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증인 예정된 분들 좀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예. 보시면요. 네. 뭐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있는데 제가 이현종 의원께 이런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국정조사위원이라고 하면 증인 한 명 딱 찍어서 나 정말 이것만은 물어보고 싶다. 누구한테 뭐 하는 거 물어보실래요? 뭐 지금 제일 관심은 네. 결국 김기춘 전 실장. 네. 그러니까 뭔가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신 있다면 네. 김기춘 실장의 그 머리 좋은 김 실장을 야, 상대로 해서 네. 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50 청문회 할 때 그때 보면 이제 스타들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노무현, 이해찬 등등 해서 정말 그런 스타들이 탄생했는데 이번 국회의원들도 정말 자신 있고 그렇게 본인들이 네. 준비를 했다라면 충분히 아마 상대를 해볼 수가 있어야 네. 되는데 문제는 아마 그런 결기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이번 국회의원들의 국정조가 이루어지면 예. 상당히 좀 국민들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저것밖에 질문을 못하느냐, 예. 저것밖에 조사를 못하느냐 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3인방 같은 경우도 출석을 할 경우에 예,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증언을 할 경우 바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다면 대통령의 측근들은 끝까지 아마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다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 대통령이 일단 자기가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 2, 3차에 했던 그 내용, 그 이상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저는 국정조사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강현재 대변인께서도 누가 하면 꼭 찍어가지고 나 정말 이거는 물어볼래. 내가 지금 배지를 달았다면 뭐 있으세요? 저는 뭐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역시 뭐 누구나 집중이 됩니다. 우병우 수석님의 장모가 예. 어떤 인연으로 최순실과 골프를 쳤는지를 꼭 예. 물어보고 싶은데 예. 아마 독자적인 인연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이 있을 것 예.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떤 호기심 예. 같은 부분이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아. 저는 상당한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결 고리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갖고 있고 그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녹음이 있었고 그 녹음 파일을 검찰이 알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으로 일관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실을 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을 한다면 정호성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야, 상당히 뭐 엄청난 높다고. 얘기들 나오겠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김을 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과거 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 청문회에서 서는 증인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거는 뭐 저 증인뿐만 아니고 보통 네.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 방어를 하는 걸 깨려면 네. 조사위원들이 네. 깨려면 사실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선가 제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본인이 취재를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신문에서 있는 정도 어디 왜 이른바 왜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 그런 데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질문했다가는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당해요. 한판이 당합니다. 네. 그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사전에 이제 청문회가 이제 당장 뭐 내일 모레이긴 하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축적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이 청문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번 청문회가 굉장히 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며칠 안 남았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라도 열심히 좀 취재를 해서 정보를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네. 짧게. 자, 그러면 박지훈 의원이라고 할게요. 국정조사위원. 몸으로 보실래요? 누가?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지만 만약 된다 그러면 저는 한다면 최순실을 하고 싶어요. 아, 최순실. 네. 최순실이 가장 약할 것 같아요. 고리가. 고리가. 예, 최순실이 약하기 때문에 최순실하고 대통령 부분 예. 어떤 관계인지 계속 추궁하다 보면 언젠가는 덥석 미끼를 물지 않을까. 이런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 좀 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최순실이 마음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다면 전 최순실하고 정면 승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성난 촉불 민심을 죄송합니다. 자, 국정조사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부디 증인들도 모두 국정조사에 참여하시고 의원들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